자, 이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지금 최근 좀 위기론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즉 쥐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도 이와 관련된 그 논란들이 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쥐소미아라는 것이 단지 한일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동북아에서 북중러에 맞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의 어떤 상징처럼 여겨져 왔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에 대해서 24일 시한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종료 결정을 내리니까 일본은 예상했던 대로 매우 큰 유감을 밝혔고요. 또 미국 역시 실망과 우려를 나타냈는데, 자, 우리 정부가 어쨌든 고심 끝에 내린 이 종료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실까요? 네. 지소미아 일단 파기 종료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연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막판에 뭐 신문사 윤정기를 중단시키면서까지 이렇게 한 것은 상당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런 고집 또 독담 이런 것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이제 최근에 이제 조국 사태 이런 부분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그런 국민적인 어떤 분노에 대한 물타기 이런 측면도 뭐 분명히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어쨌든 간에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은 지금 지소미아가 이제 대한민국이 지소미아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가 한 23개국가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러시아 또 폴란드 과거에 이제 사회주의 꼴에 있었던 그런 국가들도 지금 지소미아를 체결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일본과의 이러한 지소미아는 분명히 북한 핵을 우리가 대응하고 방어하기 위한 그런 체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볼 때. 그래서 이제 2006년도에 이런 걸 체결한 것도 2006년도에 거의 이제 핵 개발이, 북한의 핵 개발이 완성되고 또 미사일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일본의 그런 정보 감시 자산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제 처음부터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일본과의 어떤 군사협력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지소미아를 언제 이것을 파기할 것인가를 오랫동안 저는 고민하지 않았을까, 문 대통령께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일 경제 협력, 한일 경제 그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수출 규제 때문에 이 지소미아를 폐기한 것이 아니고,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싶었는데, 파기하고 싶었는데 이러한 것이 어떤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선 하게 되고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안보 자해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지금 북한이 지금 보십시오. 8발의 지금 그 최근에 그 미사일과 방사포를 쏘았는데, 지난번에 그 600km를 쐈다, 뭐 450km. 결국은 이제 일본의 그런 그 정보자산에 도움을 받아서 600km를 정정을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 이 안보에서는 우리가 같이 조그만 어떤 도움이라도 우리가 힘을 받아야 돼요. 더구나 이 일본과의 이 지소미아 이 문제는 결국은 이제 미국과의 그런 한미 동맹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최근에도 이제 그 러시아와 지금 중국이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이렇게 엄중한 상황 속에서 결국 이제 한미일 이런 삼각 협력 체제가 붕괴되고, 결국은 한국이 아주 그냥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고립과 외톨이화를 자초하는 이러한 도대체 자해행위를 왜 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정말 해석은 다 하시는데 이게 그 기승전 문재인 책임론으로 가는데 그리고 굉장히 유감스러운 건 마치 이 지소미아를 폐기하기 위해서 한일 간 갈등을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낸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또한 앞으로는 반미 감정까지 지금 조장하자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이 문재인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이 한일 관계 갈등이 그 문재인 정부의 자작극이라서 엄청난 국민적 비난을 초래했었는데, 표현의 문제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이런 얘기죠. 문재인의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 결국은 정치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지금의 모든 사태가 그 문재인 정부가 부추겨서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지금? 근데 원래 행사한자리 네네. 발언은 아시죠? 아니, 두 분 진정하시고요. 홍익표 의원님. 장관의 네. 그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걸 인용한 것이죠. 아니
인용을 그냥 인용하는 게 뭐겠어요? 자기가 인용할 때는 자기가 그 생각이 동의하기 때문인 거고. 그 동의보다도 제가 이제 외교 원로 중에 한 분이 일본국 대사까지 지내셨던 분이 그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건 그 자, 나름대로 자, 문 예, 표현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보기엔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지소미아 폐기도 아니죠. 지소미아 그 종료죠. 지소미아가 종료된 건데요. 기간이. 그리고 또 아직까지 11월 그 말까지 그 3개월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완전히 시점이 끝나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대화의 문은 열려 있고 일본이 기존의 조치를 철회하고 다시 한국과의 안보 협력 또는 모든 관계를 원상복귀한다면 지소미아에 다시 재가동 문제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아직 11월 말까지는 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문제는 이 원인이 문재인 정부가 만든 게 아니에요. 좀 원인을 따져보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제징용공 일제 시대 때 강제징용공 노동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법원 판결이 2012년 1심 판결이 있었어요. 그게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다.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판단이었죠.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2심 판결 납니다. 동일하게. 그리고 2015년부터 이 판결을 그때부터 늦췄던 게 바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박근혜 정부하고 사법농단의 주 골간의 내용입니다. 거래를 했던 거죠. 그런데 결국은 양승태 체제 이후에 이 판결이 났습니다. 자, 한국의 대법원에 대한 판결과 일본이 65년 체제 해석간의 충돌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외교적 사안을 놓고 일본 정부가 이것을 무역 제재를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역사 문제가 터지면 그 역사 문제 범위 내에서 외교적으로 협의하고 약간의 분쟁이 있거나 해소하고 해야 하는데 이것을 확전을 한 겁니다. 무역 전쟁으로. 자, 그 무역 전쟁도 어디였냐면 그 이유가 뭐냐? 역사 문제냐 했더니 역사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를 끌고 왔어요. 한국을 믿을 수 없는 나라, 신뢰할 수 없는 나라, 그리고 전략 물자를 북한에게 줄 수 있는 나라라고 모략한 겁니다. 중상음해를 한 거죠. 일본 아베 정부가.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겠어요? 화이트리스트 우리가 여러 차례 7월 달에 특사를 2번이나 보냈습니다. 8월 달에 8.15 경축사하고 8월 달에도 또 특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이징에서 한중일 3국 외무장관 회담 때에도 마지막까지 일본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했지만 끝까지 일본은 당국간 대화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즉 7월 1일 생각을 해보십시오. 6월 30일 날 역사적 판문점 회담에서 남북미 3국이 한반도에 위치한 큰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 바로 7월 1일 날 우리나라에 대한 3개 품목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합니다. 재뿌리기 한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경고에도 불구하고 8월 2일 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조치를 아베 정부가 한 겁니다. 이것이 그러면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런 상황을 원했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 지소미아 폐기는 그런 측면에서 즉 일본이 우리를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나라고 판단하는데 더 중요한 이 군사 정보를 우리가 교류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비판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지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가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로 풀어야죠. 그런데 왜 이걸 군사 문제를 경제 문제에 결부시켜서 이런 파국을 만들어야 아니 아베 정부가 오늘 또 무역 문제로 가져왔죠. 오늘 또 지금 군사 문제로 가져왔잖아요. 방금도 말씀하신 거 보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는 겁니다.